자, 볼보 반자율주행 급발진이라는 영상이 지금 막 이슈가 돼가지고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고, 우리 구독자님도 지금 형 볼보 급발진 설명해줘, 뭐 트리에스티나님께서도 또 뭐 한번 봐주시면 안 될까요? 이메일로도 보내주신 분 계시고, 그래가지고 야, 이거를 한번 다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영상을 봤어요. 모든 급발진을 다 다루진 않을 건데 늘 볼 때 진짜 급발진인가 아닐까라는 걸로 좀 봐요. 근데 진짜 급발진 같은 것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정황 증거만 가지고서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많아서 할까 말까 하는 것들이 많은데, 이거는 보다 보니까 반자율주행하고 엮여서 이걸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기서 근무하고 있는 입장에서 한번 좀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다뤄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시작하기 전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뭐냐면 정비사님 있죠? 뭐 그 병장님이나 변호사님이나 그 많잖아요, 채널에. 이게 하도 EDR 처음에 정보가 나가다 보니까 이제 옛날 정보를 가지고 계시면 뭐 EDR 정보만 가지고선 다 있는 줄 아시는데 세대가 많이 변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정보를 제조사가 얘기는 안 하는데, 제 영상에서 몇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BMW 사고 난 거 차주님 공개할 때 그분 제가 도와드릴 때 BMW 반자율주행으로 사고 난 거 제조사에 이런 거 요청하라고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EDR 말고도 EDR은 제한된 정보가 맞아요. 이거 에어백에다가 원래 이런 목적으로 블랙박스 목적으로 삼은 게 아니니까. 사실 더 많은 주행 정보가 담긴 장치가 최근에 굉장히 많은 차에 다 추가돼 있어요. 거의 다 추가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까면 이제 거의 다 요즘에 이게 급발진인지 아닌지 거의 그냥 똑딱하고 나오는 수준으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아직도 유튜브 채널들의 급발진 하면은 이게 저희가 많이 나오니까, 막 뉴스에서도 막 나오니까 사실은 이거 내용 같이 동행해가지고 까보면 다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뭐 EDR 가지고선 이렇게 하니까, 아무튼 한국에 유독 급발진 주장이 많아요. 뭔 말만 나오면 다 무슨 사고만 나오면은 급발진이고, 제가 현장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소식을 듣는데 여러분들 뉴스에 나오는 거는 한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사고 나면 급발진 아니야? 진짜 급발진을 당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급발진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까지 피해보면 안 되잖아요. 이게 뭐 늑대가 왔다 하는 그 양치기처럼 진짜 늑대가 나타나서 진짜 급발진을 당한 사람한테까지 피해가 되는 일은 없어야 될 거라는 생각으로 만든 거예요. 내가 이번에 이건 그냥 급발진도 아니고, 거는 거의 명백한, 이제 나중에 뒤에 리뷰를 해드리겠지만 거의 명백한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안 되니까 국내 최초, 뭐 세계 최초라고 그랬나? 국내 최초 이상한 프레임 붙여가지고 반자율 주행 급발진. 야, 난 진짜 네, 아무튼 이런 걸로 몰고 가시는 변호사, 이게 이런 변호사님은 이게 수임료 받으셔서 돈을 버시겠죠. 근데 사고 차주님도 혹시나 헛된 희망을 가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이쪽 개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무튼 이 업무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거를 좀 알려드려야 되겠다. 이거 반자율주행하고 급발진하고 상관없는 케이스다. 너무나도, 이따가 나중에 들으시면 알겠지만 너무나도 말이 안 되는, 예를 들어서 뭐 천둥이 쳤는데 이 땅이 갈라진 거야. 뭐 이게 천둥이 쳐서 땅이 갈라지면 야, 이게 때려서도 갈라질 수 있지 않나라는 막 그 논리를 갖다 대면 뭐 갖다 댈 수 있겠지만, 원리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이게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좀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여러분들한테 같이 좀 내용을 공유해드리는 차원에서 갖고 왔으니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먼저 사고를 당한 이 사고 차주는 눈뼈, 목, 척추, 팔, 다리뼈가 다 부러지셨답니다. 그래서 모두 부러져서 전치 20주 저는 상상도 안 됩니다. 이분이 얼마나 큰 사고를 당하셨는지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사고 차주님 혹시나 이걸 보시면은 상처받으실까봐 방송을 안 보셨으면 좋겠고, 보신다고 해도 제가 최대한 좀 자제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일단 안전벨트가 없는 상황에서, 이게 뭐 출발할 의지가 없으셨으니까 안전벨트가 없는 상태에서 120km로 속도로 사고가 나셨는데도 이게 더 큰 일이 안 발생했다는 거에 일단 좀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아무튼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상상도 하기 힘든 정도의 큰 사고라고 봐요. 그날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뉴스를 보면 심하게 좀 편집이 돼 있습니다. 이게 막 앞뒤가 막 되고 좀 편집이 많이 돼 있는데, 여기에서 보여지는 화면에는 영수증을 확인하는 중에 급발진을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남편이 됐던 누구 사촌이 됐던 영수증 어딨어? 영수증 찾는 소리가 나는데 그때 영수증 찾는 소리랑 같이 차가 발진합니다. 그래서 찾아봤어요. 이제 돌고 있는 이 영상을 찾아봤는데 이게 공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영수증을 확인하는 순간의 영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못 보신 분들은 MBC 영상 가서 보시고 오셔도 되고요. 영수증을 확인하는 순간 나갑니다. 이렇게 출발하고 잠깐만 여기서 계속 나가시는 상황이고요. 방금 전에 이제 띵띵띵 한 소리는 안전벨트가 안 채셨으니까, 원래 가실 생각이 없었으니까 그 상황이었고, 여기서 띠리링 띠리링 한 거는 전방 추돌 경고장치가 소리가 들어온 거고요. 아무튼 이렇게 하시다가 끝에 가셔서 어디를 부딪히셨다고 해요. 마음이 안타까운 사고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알려진 사건만 보면, 그 MBC에 나온 방송으로 보면 탑승을 하시고 시동은 이미 걸려 있는 상태에서 무언가를 사갖고 오시면서 탑승을 하시고 벨트를 안 하신 상태에서 전화를 하다가 영수증을 찾다가 딱 그 순간에 급발진을 합니다. 갑자기 급발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상태는 이미 시동은 걸려 있었다. 그리고 브레이크 등이 안 들어왔다. 브레이크 등이 없었어요. 아예 시동을 걸려면 브레이크 등을 밟아야 되는데 시동이 걸려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 등도 밟히지 않은 거예요. 자, 여기서 운전자님하고 변호사님께서는 반자율주행이 해킹을 당해서 차가 제 멋대로 움직인 거라고 생각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급발진이 가능하려면 기어가 일단 D단에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돼야 돼요. 뭐 기어가 P단에 있어. 이분이 얘기하시는데 기어는 나는 바꾼 적이 없다. 기어는 P단에 있었다. 그러니까 파킹에 있었다라고, 이게 파킹단에서 급발진이 됐다고 하는데, 이게 자동차를 조금 아시는 분이라면 이렇게 주장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요거는 간단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공학적인 얘기인데 제 채널 자체가 이런 걸 설명해 드리는 채널이니까, 변속기가 P기어면 중립기어 N처럼 기어의 전달이 끊어집니다. 이게 변속기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 엔진이 있습니다. 엔진이 이렇게 막 돌아요. 그럼 여기로 가가지고 이제 바퀴에 연결이 돼요. 바퀴가 도는 거예요. 그럼 브레이크를 밟으면 시동이 꺼지면 안 되잖아요. 옛날에는 이제 수동은 여기가 이제 클러치가 있어서 클러치가 붙었다 뗐다 했는데, 자동 변속기 오면서는 다판 클러치가 여러 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간 중립 기어를 놓으면 동력 전달이 딱 끊어져요. P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혹시나 급발진이 발생하면 시동을 끄거나, 급발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N단을 놓는 거예요. N단을 놓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기어를 D에서 N으로 놔야 돼요. 급발진이 혹시나 생긴다면 꼭 중요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발을 좀 이렇게 벌컥벌컥 눌러보셔야 된다고. 발을 혹시나 그 다방항에서 잘못 눌렀는지 발을 좀 이렇게 뗐다 놨다. 아무튼 그거는 이제 제 급발진, 옛날에 레이나 뭐 이런 급발진 영상에다 올렸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 N처럼 P 다닐 때는 동력 전달이 딱 끊어져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엔진이 급발진을 하고 난리를 쳐도 바퀴로 힘이 전달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말 끝까지 들어야지. 그런데 이게 클러치가 안 떨어지고 해킹 당해가지고 붙어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붙어있을 수 있죠. 붙어있다면 엔진이 돌면 갈 수 있죠. 그러면 이게 동력 전달이 끊어지는 데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죠? 그래서 요런 것도 추가로 요런 것도 있다. 요거는 저 영상에, 제가 옛날에 만든 영상에, 혹시 이 영상을 보셨나요? 이게 2만 명 정도 보셨는데, 안 보셨으면 가서 좀 보고 오세요. 알겠죠? 이제 움직이면 이렇게 걸쇠가 있어요. 기계적인 걸쇠가 있어요. 보셨어요? 차를 살짝 움직이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차를 이제 움직이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밖에 나가가지고 찍어왔죠. 이렇게 멈췄다, 피에다 놨다, 발을 뗀다. 이렇게 울컥하고 걸리는 걸쇠가 있어요. 이렇게 걸쇠가 딸깍하고 걸려요. 그러니까 P단에 있으면, 만약에 P단에 그 운전자님이 P단에서 진짜 주장하시는 것처럼 P단에서 그 파킹 기어에다가 걸어놓은 상태에서 급발진이 났다면 이것도 부러뜨리고 가야 돼. 그런데 엔진은 초반에 그 아이들 상태에서 출발할 때 출력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이걸 부러뜨린다는 거는 참 어렵지만, 일단 만약에 모든 가능성을 다 생각하신다면 진짜 100만 분의 하나로 100만 대 중에 한 대, 이게 쩔어 붙어가지고 클러치가 P단에서도 안 떨어져가지고 이게
붙어 있었다. 그렇다면 그렇게 주차도 쉽진 않으셨을 텐데 아무튼가 이것도 고장 났다. 거기다가 이 걸쇠도 부러진 상태다. 거기다가 하나로 추가로 이 기어봉도 움직여야 되는데 기어봉이 이게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 차인 경우에는 낡은 기존의 방식이에요. 뭐냐면 이게 그 기계식 기어봉이거든요. 기어식 셀러터라고 하는데 이게 드르륵 드르륵 하고 움직여야 돼요. 제 차 아까 전에 보여드린 이렇게 먼저 기계식으로 움직여야 되는 방식이에요. 기계식 셀렉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떤 게 장점이 있냐면 내가 뭐 영수증을 찾다가 발로 뭐 기어를 눌러도 얘가 기어가 바뀌지가 않아. 이 기계식은 힘으로 당겨도 안 돼요. 왜 힘으로 당겨도 안 움직이냐? 파킹 기어에 있었다면 왜 안 움직이냐? 이렇게 핀이 들어가 있어요. 핀이 이게 브레이크를 밟아야지만 움직이는 핀이에요. 그래서 안 움직여. 그래서 이게 해킹 같은 걸로 기어가 움직일 수 있지 않냐라고 변호사님이 했나 아무튼 사용자님이 하셨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해킹 같은 걸로 이게 움직였다라고 얘기를 하시려면 이 안에 얘를 움직여주는 스위치라든지 뭐 모터라든지 뭐가 있어야 움직이잖아요. 해킹도 뭐가 있어야 해킹을 하지. 아니 예를 들어서 이 주유자야 주유자. 여러분들이 주유자를 만약에 해킹해가지고 주유자가 이렇게 튀어나오게 하고 싶어. 그러면 얘가 일단 통신 모듈이 있어야 되고 해킹이 되려면 그죠? 그 다음에 얘를 돌리게 하는 모터가 있어요. 심지어 얘가 통신 모듈이 붙었어요. 모뎀이 붙었어. 모뎀이 붙어서 얘랑 통신을 할 수가 있어. 그래도 얘가 통신이 돼서 나오려면 모터 같은 구동장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센서로 읽는 센서. 이게 얼만큼 나왔냐 이걸 예를 들어 되게 기발한 주유자가 발견이 됐어요. 발명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얼만큼 나오면 읽어주는 센서를 넣었어. 센서를 넣었다고 해서 센서가 해킹됐다고 해서 이걸 나왔다 안 나왔다를 조절할 수 없다고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기어가 기계식 방식이라 해킹이 당해도 이 차는 해킹 당할 것도 없는 정도의 텔레메트리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해킹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걸 움직이려면 여기에 뭐 모터가 들어가든가 이게 뭔가 전자식이 돼야 되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낡은 방식이라 기존 방식이라 이게 안 돼요. 이게 발로 밟아도 이게 부러지지도 않아요. 두 손으로 이렇게 하면 부러질까? 세게 하면? 피해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데 만에 하나 여기에 있는 핀도 부러졌다? 야, 그럼 만에 하나가 너무 많은 만에 하나가 겹치는 것 같은데 이 기어 방식은 움직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혹시나 변호사님이 이런 방식으로 착각을 해서 AI가 해킹당해서 차가 미친 듯이 나간 거 아니냐? 이거는 옛날 펠리세이드 무슨 여사님의 그 후진 기어 이거 버튼 누르시고 앞으로 내리막으로 내려가가지고 펠리세이드 뒤집어진 사건이 있었죠. 이건 착각할 수 있고요. 이건 해킹당하면 변경될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안에 모터가 필요 없으니까. 이런 기어는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면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이런 식으로 딸깍 이거는 뭐 기계식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이거는 그냥 전자 스위치일 뿐이에요. 이건 전자 스위치 그냥 놓으면 제자리 뭐 이렇게 딸깍 이런 식으로 요런 식의 전자 요거나 다 같은 방식이에요. 전자식 shift by wire 뭐 이래가지고 요즘에 나오는 전자식 기어 방식이에요. 요러면은 이해가 돼요. 근데 이게 아니고 기계식이었단 말이에요. 기계식. 기사를 보니까 이게 벌써 4월 달인데 지금 다시 왜 뉴스가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3개월이 지났는데 여기에 보면 메인 컴퓨터와 인공지능이 차량을 제어하고 있다. 이거를 지금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여기 제조사가 반박을 했어요. 제조사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의지를 갖고 기어를 변경해야지 주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제조사가 반박을 하니까 이게 아니다. 메인 컴퓨터와 인공지능이 차량을 제어했다라고 재반박을 했대요. 이게 재반박을 하기가 기계적인 걸 안다면 이게 조금 어려워요. 이게 어렵고 이게 피단에서요. 해보세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런 기어가 있으면 피단에서 내려오려고 해보세요. 안 내려가. 브레이크를 밟아야지만 내려가요. 여기에 쉬프트 락핀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핀이 부러지지 않는 이상 이게 안 움직여요. 심지어 그래가지고 이게 고장나면 시동이 꺼지고 전기가 없어서 고장나면 이게 바꿀 수도 없어요. 아무튼 기어는 그래서 저는 D 상태였다라고 유추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D 상태가 아니고서는 갈 수가 없으니까. 알겠죠? D 상태가 탑승을 했고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탑승을 했고 벨트를 안 한 상태였고 기어는 D 상태였고 영수증을 찾다가 그 순간에 발진을 한 걸로 보는데 자 여기에서 또 궁금한 거 기어가 D 상태인데
여기에 불을 보시면 불이 안 들어와. 불이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D 상태가 돼가지고 발진을 한 걸까? 그게 또 궁금하잖아요, 그죠? 아니 벨트 안 한 거를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출발할 의지가 없으셨던 거예요. 벨트를 안 한 게 출발할 의지가 없었던 거예요. 이건 뭐라 그럴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찾다 보니까 급발진의 전 상황, MBC 뉴스가 뉴스한 거 말고 그 전 상황이 있었어. 전 상황. 아, 그래서 이제야 이해가 되더라고. 이게 기어가 어떻게 불도 안 들어온 상태에서 이게 D로 갈 수가 있을까? 이게 D가 브레이크가 안 밟으면 이게 안 바뀌거든요, 기어가. D에 분명히 있어야지 급발진이 나오는데 D에 없는데 어떻게 급발진이 나올 수가 있지? 브레이크도 안 밟고 부러지지 않으려면 이상하다라고 해서 보는데 딱 그 전 상황이 밝혀진 영상들이 돌더라고요. 근데 다른 유튜브 채널에 있는데 가서 다른 데 가서 보세요. 무슨 뭐 법에 관련된 뭐 다 공개했더라고. 다 공개한 채널이던데 가서 보세요. 자, 이전 상황을 제가 보고 오니까 이렇게 된 거지. 자, 제가 지금까지 추측한 건 요거예요. 그죠? 벨트 안 한 상태에서 기어는 D 상태에서 발진을 한 거다. 그 전 상태는 이게 1차 탑승이 아니었어요. 재탑승이었어요. 1차로 탑승한 건 1차로 탑승을 한 상태에서 시동을 걸어요. 그때 브레이크에 등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브레이크 스위치는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아, 또 막 무슨 또 정비 채널 보면 급발진 날 때는 브레이크 등도 안 들어올 수 있다 이러는데 와, 정말 어떤 브레이크 등은요, 이게 진짜 아주 원시적인 그냥 전선을 연결해 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브레이크 등이 들어왔는데 이게 갑자기 G가 들어와서 등에 그 들어오는 선을 갉아먹어서 안 들어온다? 야, 정말 예, 뭐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브레이크 등은 이미 잘 작동을 하고 있는 차였어요. 알겠죠? 이건 아날로그 방식이에요. 아날로그 방식. 오케이, 알겠죠? 이 상태에서 시동을 거십니다. 브레이크를 밟고 시동을 걸어야 되니까 시동을 걸고 내리셔서 과일 가게에 가셔서, 근데 좀 그런 게 이게 좀 욕을 먹으실 수도 있는 게, 이게 그 정차된 구역이 이게 어린이 보호 구역 막 이런 거 같은데 여기다가 내리고 잠깐 내려서 뭐를 사갖고 오시고 이게 보다 보니까 다른 차들도 여기에 또 세워. 그러니까 우리나라 무슨 뭐 어린이 뭐 민식이법인가 막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아무튼 이 내려요. 내려서 과일 가게에 가셔서 한참 있다가 나타나셔서 재탑승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동은 이미 걸려 있고 이 상태에서 기어가 의심되는 거예요. 기어가 어디에 있었느냐? 이때 시동 걸고 이때 뭔가 기어의 변경이 있었던 상태가 아닌가. P가 아니라 D 상태에서 내리셨을 가능성은 없나? 그러니까 여기에서 시동을 거셨고 과일 가게에 가시려고 내리는데 이때 기어가 P가 아니라 이미 드라이브에 걸려있던 거 아니었을까? 그러면 차가 움직이지 않나요, 미생님? 이라고 저한테 이제 물어보실 텐데, 그죠? 여기에 오늘의 영상의 핵심 첫 번째, 두 번째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하나가 있습니다. 영상의 첫 번째 뭐냐? 안타깝게도 볼보는 오토 홀드라는 기능이 있어요. 혹시 이 기능이 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브레이크를 떼도 가속 D단에 있는데 드라이브단에 있는데 이게 발을 떼도 안 움직여. 차가 안 움직여. 그게 오토 홀드예요. 이게 뭐 불편할 때가 있죠. 불편할 때가 있는데 아무튼 안 움직여. 가속 페달을 밟아야지만 움직이게끔 홀드해 주는 거예요. 이걸 끌 수도 있어요. 껐다 켰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 P단에 놓고서 내리셨더라도 과일 가게 가셨더라도 차가 안 움직였을 거예요. 요거가 이게 참 제가 이게 한국에서 운전을 처음 배우시거나 운전에 대해서 이런 유튜브나 이런 걸로 자동차에 관심 있게 안 보시고 이게 안 움직이네 라고 생각하시면 P단에서 D단으로 가도 차가 안 움직이라는 거를 느꼈기 때문에, 몸으로 알기 때문에 그냥 D단에서 내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 이게 내가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걸 오늘 주제에 첫 번째로 하나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두 번째는 좀 이따가 할 텐데, 이게 오토 홀드만 믿고선 사고 나는 사망 사고가, 이게 또 이거 며칠 전에 나온 거예요. 어린이집 교사가 돌아가셨어요. 이 차주가 D단에다가 놓으시고 오토 홀드 믿고 내려서 애를 하다가 뭐 누가 했는지, 이거 오토 홀드에 있는 상태에서는요, 어떤 조건이 들어오면 풀려요. 그냥 풀려서 가요, 차가. 그러니까
이거 믿고 내리면 안 돼요. D단에 걸려있는 거 반드시 P단으로 바꿔야 돼요. 그런데 아무튼 이걸로 사망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이것도 급발진으로 우기나라고 얘기하려고 봤는데 다행히 그냥 오토홀드 사건이라고 말을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이것도 급발진이라고 우길 수 있는 상황인데 다 조사하면 다 나와요. 그 기록지에 다 나와요. 근데 여기에 또 하나 더 추가로 볼보를 포함한 많은 제조사가요. 이 오토홀드 말고도 일단 안전벨트를 푸는 순간, 그 다음에 아니면 문이 열리는 순간, 시동이 걸려 있는데 PRND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기어봉이 D단에 들어가 있는데 문을 열어. 문을 열면 이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윙 하고 들어옵니다. 이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중 장치가 되는 거죠. 오토홀드를 풀어주고 파킹 브레이크로 돌아가요. 이 두 가지의 작동 메커니즘은 다른데 그건 옛날 영상도 있고 뭐 필요하시면 한 번 더 만들게요. 요거는 오토홀드는 ABS 모듈에서 하는 거고 이건 EPB 모듈에서 하는 거예요. 모듈이 바뀌어요. 아무튼 주차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차를 안 움직이게 막아줘요. 자, 이제 좀 그림을 좀 그려보시면 1차 탑승하시고 브레이크 등이 켜져요. 그리고 시동이 걸려요. 이때 내리실 때 EPB가 작동을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돼요. 시동을 거시고 D단에서 옮기셨다가 문을 여신 게 아닌가. 이때 과일 가게 가신다고 문을 여신 게 아닌가. 그래서 D단이었음에도 모르셨던 게 아닌가. 그래서 기어는 D단이었고 주차 브레이크는 온 상태였다는 거죠. 이 상태에서 재탑승을 하셔서 벨트 안 하시고 얘기를 하시다가 출발할 의지가 없다가 영수증을 찾다가 뭔가를 건드리시는데 이때 뭘 건드리셨냐? 이 주차 브레이크가 풀리는 조건이 뭐냐? 영수증을 딱 확인하는 순간 차가 움직였다는 거는 힌트인데 뭐냐면 EPB가 풀리는 조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를 실수로 눌러서 이게 누르면 그냥 풀려요. 이게 실수로. 그래서 요즘에 제조사들은 눌리면 풀리는 게 아니라 땡기면 풀리게 뭐 이런 식으로도 바꾸고 여기다가 안 놓고 앞에다가 놓든지 실수로 안 넣게 이게 뭐 지갑을 놓든지 뭐 해가지고 실수로 안 눌리게 많이들 하는데 아무튼간 근데 이것을 실수로 풀었다라고 보기에는 힘든 게 앞으로 발진을 했잖아요. 그죠? 급발진을 했잖아요. 앞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누른 게 아니고 페달 중에 페달 두 개죠. 브레이크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밟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제로백이 대충 6초, 7초 정도 나오는 차라고 들었는데 약 12초 정도라고 하니까 그것도 풀 악셀도 아니었던 걸로 정확하게 이거는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그 뭐 계기판이나 뭐가 나온 게 없어서 이거는 유추니까 이거는 여기에서는 말하기가 좀 어렵고 가속 페달을 좀 밟으신 게 아닌가 그러면서 EPB가 풀린 거다 파킹 브레이크가 풀린 거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제 얘기를 못 믿겠다. 미생 너는 제조사 편이야. 너는 임마 제조사 쪽에서 근무하니까 맨날 제조사 편만 들지 라고 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정비사님들 그 채널 보고 변호사님들 채널 보니까 EDR 그 찍으면 다 나온다는데요. 네, EDR 찍으면 많은 정보가 나오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추가 모듈이 요즘에 거의 모든 차에 다 달리고 있어요. 주식 투자 때문에 이게 의무장착이 되면 이 추가 모듈도 의무장착이 이제 된단 말이에요. 아무튼간 이거를 지금 확인해보면 이 차량은 있을 수밖에 없는 차예요. 이 추가 모듈을 확인해보면 시간 그리고 EPB의 작동 여부 EPB의 압력 조건 압력 상태 그 다음에 압력이 아니라 이건 force라고 하죠. force 상태 몇 뉴턴이었는지 이게 어느 조건에서 풀렸는지 이게 페달의 위치가 나오거든요. 페달의 위치, 가속 페달인지 브레이크 페달인지 가속 페달이었다면 가속 페달이 눌리는 시간이 언제였는데 그때 눌리는 시간 대비 EPB가 파킹 브레이크가 언제 풀렸는지 이 타이밍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어가 D단인지 제가 말한 대로 D단이었는지 아니면 진짜 운전자가 주장한 대로 P단이었는지 이 상태가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핸들의 토크, 핸들을 뭐 잘못 돌렸는지 뭐 핸들을 이렇게 잡으면서 영수증을 확인하셨는지 그 다음에 브레이크 페달의 압력, 페달 압력 말고선도 그 페달의 그 기울기도 나와요. 압력의 순서, 이거 램프레이크 같은 것도 나오고 각종 센서의 신호가 모두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거 왜 없어요? EDR은 막 한정이에요. 이제 막 그 다른 채널 있죠. 거기서 막
급발진입니다. 왜 EDR에는 이거는 막 불안정합니다. 그리고 EDR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다고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막 이러잖아요. 급발진은 이게 EDR 아니고 우리 뭐 저 정부에다가 요청해야 됩니다. 막 이런. 근데 EDR 얘기 자꾸 하시면은 아닙니다. 추가 모듈도 있습니다. 제조사마다 부른 이름이 다르니까. 옛날에 BMW 사고 났을 때 그 차주님한테도 이 추가 모듈을 확인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걸 보면 여기에는 수십 수백 가지가 다 있는데 이게 이제 시간대로 다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맞춰서. 그런데 이걸 또 못 믿을 수가 있지. 야, 이것도 이 신호 어떻게 믿어? 급발진이 났는데 이 신호 어떻게 믿어? 그러면 나머지 99개의 신호,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개의 신호가 있는데 그 중에 브레이크 페달 스위치 하나 신호를 못 믿겠다. 그럼 99개는 믿고 1개는 못 믿겠다. 그러시면 저도 참 그건 좀 어렵죠. 아무튼 이거 다 볼 수 있다. 이거 거의 극명이에요. 이거는 그냥 제조사하고 운전자하고 국과수하고 뭐 법원하고 만나가지고 공개하면 그냥 클리어하게 깔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냥 누구 잘못인지 뭐가 잘못이었는지 클리어하게 볼 수 있는 게 이제 다 들어가 있다고. 컴퓨터가 들어가 있다고. 그죠? 저장 장치가 들어가 있다고. 오케이? 알겠죠? 사고 앞뒤로도 저장되지만요. 그냥 작동 시간으로 제가 알고 있는 센서는 뭐 한 15분 아니면은 15건의 이벤트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긴 시간을 저장을 합니다. 어떤 건 바이 건으로 저장하는 제조사가 있고요. 시간으로 제공하는 제조사가 있고요. 전 5초, 후 5초 뭐 이런 식으로 하는 EDR과는 너무 달라요. EDR은 아무래도 에어백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충격 나면 잠깐 나오는 거지만 그것만 기록하는 거지만 이 추가 모듈은 거의 뭐 어떤 데는요 며칠 동안의 데이터를 그 자기네 원하는 이벤트만 가지고 리코딩 하는 데도 있고요. 건수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여기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된 결정적인 계기 두 번째